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꾸라. 자, 이건희 회장 말을 인용하면서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다라고 밝힌 분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입니다. 자, 당 지도부에서 기대하는 혁신의 역할은 무엇인지 국민의힘 장해찬 최고위원과 직접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장해찬입니다. 자, 바쁘신데 항상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불러주셔서 감사하죠. 최고위는 언제 하는 겁니까? 저희는 월요일 목요일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목을 하고 있고 네. 그 시간 맞춰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말고는 제가 솔직히 자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월목 말고는 계속 방송 아침에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열심히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거의 시간을 들여서라도 네. 말씀을 하고 싶어서 이제 나오시는 것 같은데 항상 감사드리고요. 자, 인요한 혁신위원장. 자,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려와야 한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자, 어떤 희생을 말씀하시는지 전반적으로 좀 인선도 평가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인요한 혁신위원장 네. 인선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쉽게 비판을 못할 만큼 훌륭한 분을 잘 모셨다라고 자평을 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려놔야 한다라는 것, 결국에는 국회의원과 기득권의 특권을 포기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아하. 우리 국민들이 정치권에 바라는 게 과감한 특권 폐지이기 때문에 현역 국회의원들 또 중진 의원들이 누리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특권들, 기득권들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해체하고 내려놓게 만들겠다는 일성으로 들려서요. 네. 이게 당내 건강한 긴장감을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자, 이 모든 걸 내려놨다고 하고 또 무서울 정도로 권한을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를 또 하셨어요. 김기현 대표가 말한 전권의 범위 최고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혁신위가 어떤 안건을 다룰지 예. 그리고 어떤 위원을 뽑고 언제까지 활동할지 등등 모든 것을 인요한 위원장에게 일임하겠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혁신위에서 내놓는 쇄신안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기존의 현역 국회의원뿐만이 아니라 지도부에게도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내용이든 간에 국민 여론에 부합한다면 지도부가 앞장서서 이 인요한 혁신위의 안건을 수용하고 의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네. 공감대를 모은 상태이고요. 저도 뭐 최고위원회의 막내이긴 하지만 일단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일성이 좀 감동적이더라고요. 어떤 앞서 언급해 주신 이건희 삼성 회장님의 예. 말씀을 인용한 거, 지금 국민의힘이 정말 많은 것을 다 바꿔야 되고 기득권을 내려놓아야만 살 수 있다라는 절박한 인식을 공유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 혁신위에서 어떤 안건이 나오고 이게 좋은 혁신안이라면 당내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항이 없다는 건 하나만한 혁신이란 뜻이고 좋은 혁신이고 진짜 필요한 혁신이라면 저항이 꽤 셀 겁니다. 예. 근데 그 저항을 뚫고 가는데 저를 포함한 지도부가 힘이 되어 드려야죠. 자, 그렇다면 그 얘기 계속 나오거든요. 공천 관련된 것도 좀 할 수 있을까? 또 그거에 만약에 나온다면 지도부에서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합리적인 공천 룰까지 만약 혁신위에서 다루게 된다면 네. 그건 위원들이 구성되고 회의에서 결정하시겠지만 그 부분까지도 존중하고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공천 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뭐 여기서는 상향식 공천이 네. 답이다, 저기서는 아니다, 개혁 공천 막 해야 된다, 별의별 말이 다 있습니다. 네. 근데 인요한 혁신위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공천 룰도 제시해 주신다면 지도부로서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2의 체제형 혁신이 되면 안 된다 얘기를 하면서 혁신안 수용 여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체제형 혁신안은 창고에 박혀 있다. 어제 조혜진 의원이 얘기를 하던데 이 수용 여부가 중요한데 100% 수용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인요한 혁신위 같은 네. 경우는 김기현 대표가 명운을 걸고 네. 또 정치 생명을 걸고 모셔온 혁신위원장이잖아요. 의원총회에서 그런 발언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실리는 힘이 다르다. 또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혁신위에서 내놓는 안건이 바로 총선 관련된 공천 룰이라든가 여러 가지와 직결이 될 겁니다. 무게감이 좀 더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눈높이입니다. 예를 들어 뭐 당 지도부가 네. 지금 저희가 전권을 드린다고 했지만 정권 못 드립니다 해도요. 국민 여론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안이 나오면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가장 무서운 건 국민의
또 판단이기 때문에 국민의 판단. 국민 네. 눈높이에 맞는 과감한 혁신안이 나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당내 국회의원들이 많이 반발했으면 좋겠어요. 반발을 좀 해달라. 그래야 좋은 혁신안이란 뜻이거든요. 아하. 과감하게 기존의 기득권을 해체하는 혁신안이 나오면 뭐 제가 지도부 전체를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 인요한 혁신위의 안건들이 통과되도록 하는데 앞장서서 싸움 생각입니다. 예전에 그 혁신위에서 냈던 안들은 새로 볼 수는 없는 건가요? 근데 그 부분은 저희가 새 혁신위원장께 일임했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올릴 수도 있겠네요. 뭐 지금 제가 그거를 한다 안 한다 말하는 거 월권인 것 같아요. 저희가 독립성을 부여해드리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건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알아서. 영역으로 맡겨두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도 또 있긴 합니다. 인요한 교수 선택한 게 위기의식이 팽배하지 않는 거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특히 김한길 통합위원장하고 좀 친하니까 국민통합위원장하고 뒤에 있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천하람 위원장이 예, 맞습니다. 혁신위원장 기사가 뜨자마자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좀 유감스러운데요. 네. 그렇게 치면 천하람 위원장 뒤에는 조성은 씨가 있는 건가요? 예, 세게 말씀을 박지원 하시네. 전 국정원장의 측근 그 가짜뉴스 예. 고발뉴스 뭐 고발 사준가 뭔가 폭로했던 조성은 씨랑 손잡고 나란히 입당하셨잖아요. 두 분이 동기라고 하죠. 네. 근데 예. 우리가 그걸 가지고 유치하게 아하. 천하람 뒤에 조성은이 있다고는 안 하거든요. 아하. 근데 김한길 위원장이 워낙 정치권에서 두루두루 오래 활동했기 때문에 친분이 있을 수는 있죠.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알지도 못하면서 네. 김한길 위원장 추천이다 뒤에 있는 것 같다라는 건 그냥 호사가들이 방송에 나와서 재미로 할 수 있는 말이지 당협위원장 정도 신분으로 할 말은 아닌 것 같고요. 아니다. 이분을 추천하고 우리가 혁신위원장 자리를 부탁하는 과정에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의 추천이나 뭐 이런 영향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다. 네. 자, 김한길 위원장 얘기가 나와서 좀 말씀드려보면 내년 총선에 김한길 위원장 역할이 있을 것이다 이런 보도가 꽤 많습니다. 저희 이 조원진 우리공항 대표와 인터뷰에서는 공천관리위원장 김한길 위원장 맞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도 해주셨고요. 근데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사실 공천관리위원장을 예측하는 건 그냥 너무 이렇게 유력한 사람들 예. 뭐 그냥 떠오르는 사람들 막 찍으시는 거지 네. 어떤 근거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모릅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공관위원장에 대해서 의결을 하는 위치에 있거든요. 네. 나중에. 그렇죠. 나중에. 네. 예. 근데 저희가 의결을 해야 그게 이제 땅땅땅 해서 효력이 생기는 건데 의결하는 저도 아직까지 누가 후보군일지 전혀 예상이 안 되는데 네. 이걸 미리 점치는 거 자체가 뭐 정치적 상상력인 것 같고요. 네. 지금 그걸 논의할 때는 아니고 국민의힘은 어떻게 혁신하고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지 벌써부터 뭐 공관위원장 누가 될 것이다 이런 하마평이 오르내릴 시기 자체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김한길 위원장은 뭐 본인은 뭐 신당 관련된 얘기에서 좀 선을 긋는 모양새인데 자 민주당의 비명계도 좀 나온다면 이 다 아울러서 제3지대 빅텐트 같은 제3지대 그런 어떤 김한길 위원장이 그간 행보를 봤을 때는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뭐 김한길 위원장이 빅텐트를 한다 안 한다라는 건 제가 아직 전혀 모르는 내용이고요. 네. 다만 민주당 내 비명계 분들이 이재명 대표가 지금은 당내 통합을 말하지만 공천 국면에서 원외 친명 인사들이 다 그 비명계 지역구로 지금 저격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예를 들면 뭐 조웅천 의원이나 또는 원외이긴 하지만 이 김혜영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과연 언제까지 이재명의 민주당을 참고 버텨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분들은 저희가 함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관점에서 뭐 거창한 정계 개편보다는 개딸을 참다 못한 비명계의 어떤 탈출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 정도는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나쁜 흐름은 아니라고 보는데 네. 현재 뭐 인위적으로 누구를 접촉하고 뭔가 정계 개편 구상을 하고 이것 역시도 조금 앞서 나가는 관측인 것 같아요. 자, 또 앞선 질문일 수도 있는데 보도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종로 출마 얘기가 솔솔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도부에서도 이거 좀 심각하게 보고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까? 근데 한동훈 장관처럼 예. 그 소위 말하는 오래 정치를 하지 않은 분 중에 대중적 소구력이 있는 분이 흔치 않잖아요. 네. 예를 들면 유튜브 나오면 조회수 뭐 100만, 200만 그렇죠. 우습게 넘어가고 어쨌거나 전적 관심에 이 집중적인 그렇죠.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여기 나가면 좋겠다 저기 나가면 좋겠다 다양한 말이 나오는 건 자연스럽고요. 다만 지금은 국무위원으로서 역할에 집중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게 맞다고 보고 언젠가 본인의 결단이 서면 정치라는 건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의 그 고독한 결단으로 선택하는 것이기 네. 때문에 그때 이야기할 문제이고 다만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건 한 장관에 대해서 막 험지 출마 이야기하는 분들 저희 어제 조혜진 의원님께서 근데 제가 뭐 특정 네. 정치인을 찝는 건 아니고요. 네. 뭐 저한테도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네. 하는데 험지 출마 하는 분들 지역 보면 다 양지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 이제 국민적 관심을 받기 시작한 우리 당의 기대주나 우리 정부의 이 소위 말하는 보물들에게 음흠. 험지 프레임을 강요하기보다 중진들이 먼저 내가 험지 나가겠다 하는 게 감동이 있는 거다. 아.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출마를 한다면 그 지역에 대한 선택이나 이런 것들은 또 본인이 연고라던가 의미에 맞게 결정하는 거지 밖에서 이렇게 험지 나가야지 험지 안 나가면 뭐 큰일 날 것처럼 네. 그런 프레임 만들기 전에 네. 왜 영남에서 3선 4선 하신 분들은 험지 못 나가는 거죠? 아. 그래서 선배님들이 먼저 좀 솔선수범해 주시면 좋겠어요. 먼저 좀 험지를 나가달라. 알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에게도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100일 얘기를 하셨고요. 유승민 전 의원은 12월 얘기를 했는데 결국 지금 신당을 그때 좀 아니면 탈당하고 신당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거 아닌 분석이 되고 있는데 지도부로서는 어떻습니까? 뭐 크게 관심 없습니다. 안고 갈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 자꾸 하는데. 이 두 분이 아주 극적인 변화를 하셔야죠. 예. 자기 자신들의 과오에 대해서 반성도 하시고 지금 권영세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네. 당과 정부가 잘 되라고 쓴소리하는 게 아니라 망하라고 쓴소리하는 사람과는 같이 못 간다. 적확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동안은 사실 이 두 분이 망하라고 쓴소리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어떤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당원들의 심판도 받았지만 반성하고 낮아지고 변화하겠다라고 한다면 뭐 저희가 이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말을 되새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전제 조건은 이분들의 반성과 정부 성공을 위한 어떤 하나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윤상현 의원 얘기긴 한데 이준석 뭐 전 대표라든지 이런 신당이 만들어져서 그쪽에서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되면 우리 국민의힘도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총선에 절대 못 이긴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이준석에 대한 과대평가입니다. 아. 예를 들면 연동형 비례제를 노려서 비례 신당을 만드는 것 정도는 고민해 봄직하지만 네. 수도권의 지역구 출마를 하려면요. 다 자기 인생을 걸어야 돼요. 그리고 뭐 15% 득표 못하면 이 선관위로부터 보전도 못 받거든요. 네. 그러면 1, 2억 선거 자금 다 자기 돈 써야 돼요. 이게 웬만한 사람 전 재산이잖아요. 그렇죠. 누가 이준석 신당을 믿고 전 재산 걸고 수도권에 출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출마자 자체를 찾을 만한 정치적 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우려를 하시는지는 잘 알겠고 네. 보수와 이 자유주의 진영이 하나로 뭉쳐서 이번 총선을 해야 된다라는 그 충언은 제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만 과하게 뭐 가능하지도 않은 수도권 출마 신당 이야기를 하면서 과대평가하는 것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인요한 위원장이 말했던 생각이 다르다고 미워하지 말자. 이게 두 사람 안고 가겠다 이런 뜻으로 좀 해석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전제 조건이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극적인 들면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이 다른데 사람 미워하지 말자. 예. 민주당 정치인들도 미워하면 안 되죠. 다른 생각 가졌지만 토론하고 협치를 이끌어내야죠. 네. 그렇다고 국민의힘이랑 민주당이 통합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그런 의미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우리 당에서 가장 수도권 민심 잘 아는 분 중 한 분을 권영세 의원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딱 그 기준인 것 같아요. 잘 되라고 하는 쓴소리는 얼마든지 듣겠다. 근데 망하라고 트집 잡고 비아냥거리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정도의 명확한 원칙과 기준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당무 복귀하면서 3자 회동을 역제안했습니다. 원래 김기현 대표가 여당 야당 대표 만나자 얘기하니까 3자 회동으로 역제안했는데 이게 성사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일단 순서를 좀 지키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야당 대표의 상대는 여당 대표입니다. 예. 그리고 여야 대표는요. 사무실이 이 집무실이 걸어서 5분 거리예요. 아 국회 안에 다 있으니까. 예, 국회 본관에 저희 최고위원 방도 있고 아하. 국민의힘 당대표실에서 걸어가면 민주당 당대표실까지 5분 안에 도착합니다. 예. 같은 층이고요. 두 분부터 아무 조건 없이 만나는 게 순서고 3자 회담이나 대통령에 대해 제의할 것들을 그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김기현 대표에게 부탁하면 돼요. 그런데 절차를 지키지 않고 건너뛰고 자꾸 대통령을 끌어내겠다고 하는 건 본인이 아직까지 야당 대표 이전에 나 대선 주자였다라고 하는 이 자존심 부리기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네. 오랜만에 당무에 복귀하셨으니까 자꾸 이 대통령 끌어들이기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좀 일할 건 하자는 거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은
정쟁용 현수막도 다 뗐고요. 네. 저희 대변인 논평에서 상대당에 대한 과도한 비판도 좀 자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최고위 발언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비판 별로 안 했어요. 네. 정책 이야기 다 했어요. 국민의힘은 국민들이 때는 회초리 세게 맞고 일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복귀하자마자 일하자는 게 아니라 싸우자고 나오는 것 같아요. 뭐 내각 총사퇴 이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그러지 말고 어쨌든 일하자. 네. 여야 대표가 우선 만나면 그 다음에 원하는 것들은 또 순서대로 진행되지 않겠어요. 일단은 김기현과 이재명 두 분이 조건 없이 만나는 게 정치 복원의 첫걸음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 홍범도 흉상철거 백지와 또 최상병 특검법 처리 이게 협치의 시작이다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자꾸 조건을 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야의 대표와 원내대표가 만나는데 만나기 전부터 이래야만 만날 수 있다. 이건 간보는 정치고요. 네.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우리가 이런 제안도 했다. 뭐 야당이든 여당이든 받을지 말지는 알아서 결정하라. 라고 하면 되잖아요. 네. 같은 건물 안에 일하는 분들이 만나는데 뭐 이렇게 조건이 많은지 모르겠고 예. 뭐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한 생각도 다르겠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다른지 허심탄회하게 그냥 카메라 다 켜놓고 공개한 데서 이야기하면 안 되나요? 그럼 자연스럽게 토론도 되는 것이고 저는 만남 자체를 이렇게까지 꺼릴 필요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3자는 불가능하지만 양자 만남은 지금도 가능하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도 하면 되죠. 오늘 당장이라도. 같은 건물에 계신다니까요. 뚜벅뚜벅 걸어가서. 걸어서 5분 거리입니다. 네. 네. 여기에 자꾸 구질구질한 조건을 안 달고 네. 국민들 정말 민생도 팍팍하고 살기 힘든데 아니 뭐 저렇게 여야 대표 만나서 일하는데 이런저런 조건을 붙이냐. 네.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토요일이 이태원 참사 1주기입니다. 이 추모 행사에 지도부가 참석을 하냐 안 하냐 이 얘기가 주목되고 있는데 어떻게 얘기가 좀 되고 있습니까? 유가족들은 요청한 것 같고요. 추모하는 마음에는 예. 변함이 없고요. 당연히 저희 신임 정책위 의장인 유이동 의원께서는 가신다는 얘기가 네, 있더라고요. 참석하신다는 예. 입장을 밝혀줬고 뭐 지도부를 대표해서 가시는 거죠. 다른 지도부 인사들이나 의원들 같은 경우도 개별적으로 또 참석하실 분은 참석해서 추모의 뜻을 밝힐 것 같습니다. 장혜찬 최고위원 혹시 어떻게? 저는 아직 일정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지방 일정이 있는데 뭐 조율하는 과정 중에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참석 여부와 무관하게 이 일주기에 대해서 추모하는 마음은 당연히 변함이 없죠. 자, 좀 짧게 시간이 좀 다 돼가는데 김승희 전 의전 비서관 또 다른 또 학폭 의혹이 자녀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진이 좀 계속되고 뭐 사퇴는 했지만요. 정순신 변호사라든지 이동관 위원장이라든지 좀 곤혹스러울 것 같긴 해요. 여당 입장에서 짧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유여와 불문하고 송구하다는 예. 말씀을 국민 아하. 여러분께 드리고요. 예. 다만 빠른 조치와 경질이 있었던 것은 이것을 은폐하겠다는 의도가 전혀 아니라 고위공직자 신분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수사나 조사에 방해가 될지 모르니 명확하게 처리하고 이 일반의 신분으로 돌아가서 어떤 뭐 차별이나 방어막도 없이 수사와 조사를 받게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단호한 조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뭐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장혜찬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